안녕하세요. 115만 회원과 함께하는 네이버 최고의 부동산 카페 아름다운 내 집 갖기 매니저 청개구리입니다. 돈이 되는 분양가 중개 시즌3 28화인데 처음으로 제가 소개해드리는 지역이 될 것 같습니다. 어디냐면 더 퍼스트 대시양이라고 하는 단지인데요. 제가 촌놈 시리즈라고 써놨습니다. 어디냐면 광주광역시에 들어가는 단지입니다. 제가 촌놈 시리즈를 주로 요즘에 부산 쪽을 좀 많이 다뤘죠. 근데 이제 영남지방이라든가 중부지방 많이 다뤘어요. 근데 호남지방 같은 경우에는 전북에 있는 전주에 들어간 단지를 한번 다뤘었는데 시즌2에서 다뤘어요. 네, 광주광역시 쪽은 그렇게 분양이 제가 딱 영상을 준비할 때 많지가 않았어요. 근데 이번에 두 군데가 나왔거든요. 힐스테이트 지석이라는 단지하고 더 퍼스트 대시양이 나왔습니다. 근데 미리 말씀드리면 두 단지 모두 아주 높은 수익이나 이런 걸 기대하기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단지였는데, 사실 이 더 퍼스트 대시양을 살피다 보니까 광주광역시 전체적인 어떤 부동산 흐름에 대해서 말씀드릴 만한 게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찍는 영상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촌놈 시리즈입니다. 제가 광주에 대해서 뭘 알겠습니까? 서울 촌놈인데 혹시라도 영상에서 제가 잘못 인지하고 말씀드린 부분이 있더라도 너그러이 양해를 미리 부탁드립니다. 일단 더 퍼스트 대시양에 대한 제 한 줄평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상무와 남광주. 사실 이 더 퍼스트 대시양은 상무나 남광주 쪽에 들어가진 않아요. 남광주역 쪽에 들어가진 않아요. 근데 왜 이렇게 써놨냐면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사실 오늘 이 단지보다도 전반적인 광주광역시의 어떤 부동산 시장이 좀 변화를 보일 수 있는 지점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찍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상무와 남광주라는 단어를 일단 한 줄 평을 썼습니다. 왜 이렇게 썼는지는 좀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그래도 대시양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니까, 대시양이 최근에 분양이 좀 많았어요. 저희 분양가 중에 계속 보시는 분들 아시겠지만은 대시양이 지난번에 문수대시양 2단지라고 1단지 옆에 들어가는 단지였는데 공가세대 분양이었는데 1단지보다 워낙에 싸게 나와서 많이 팔렸고, 이번에 부산의 서면에도 대시양이 하나 들어가죠. 요 바로 전 선별단지 영상인데 걔 같은 경우는 제가 상당한 수익이 날 수 있는 괜찮은 단지라고 영상 올려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태영건설이 문제가 좀 있었잖아요. 그 미뤄졌던 단지들이 조금씩 이제 나오고 있는 건데, 사실 이 단지는 이미 기입주한 단지입니다. 조합원이 있는 단지였는데 조합원 취소분이 나오고요. 정확히는 일단 기본적인 정보 좀 보겠습니다. 일단 투자성 측면에서 대단지는 아닙니다. 565세대 중규모 단지고 더군다나 택지지구에 들어간 건 아니기 때문에 대단지라는 측면은 좀 빠진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지방에는 1000세대 이상 대규모 단지들이 아주 많지는 않죠. 그런 점에서 서울 쪽 수도권과는 조금 다를 수는 있고요. 지역 핵심 단지입니다. 뭐냐면 이거 원도심이 들어가거든요. 광주를 보시면 광주에서 1호선이 있어요. 광주 전철 1호선이 이렇게 올라와서 사실 광주 중심은 이제 동서로 이렇게 가르게 되는 노선인데, 여기 보시면 광주는 이 오른쪽 광주역 보이시죠? 지방은 핵심을 따지기 쉬운 게 그 지명이 들어있는 기차역이 있다. 그럼 거기가 중심이야. 이제 광주는 광주역이 당연히 중심이었겠죠. 다만 많은 분들이 아시면 이 서쪽이 개발이 돼 있죠. 인구가 많이 늘면서 서쪽으로 발전을 했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상무지구가 여기 있고요. 또 위쪽으로는 첨단이라든가 수안지구가 있습니다. 근데 일단 이쪽이 원래 광주역 근처, 그리고 이쪽이 여러분이 잘 아시는 금남로가 있잖아요. 이쪽이 광주 원도심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위성뷰로 보셔도 딱 이쪽이 원도심이었구나 이런 거 아실 거예요. 여기가 광주공항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이쪽으로 개발되면서 이제 광주공항 이전 문제 나오는 건데, 여하튼 이 원도심 쪽에 아무래도 아파트들이 주거가 오래됐고 낙후되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재개발이라든가 이런 게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1호선 돌고개역, 양동시장역 요 부근에 들어가는 게 이 대시양입니다. 따라서 얘 말고도 지금 광주 원도심에서 재개발이라든가 정비 사업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물론 새로 들어가는 단지들도 있지만 아예 택지에. 따라서 원도심 정비는 어느 지방도시에서나, 서울도 사실은 원도심 재정비가 제일 핫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지역 핵심 단지 중에 하나다. 그러니까 이 단지 자체가 수익률이 막 높다 이런 게 아니라 광주 원도심 전체에서 여기저기 벌어지는 어떤 정비 사업의 어떤 추이라든가 이런 걸 볼 수 있는 단지라는 측면에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역세권입니다. 양동시장역과 돌고개역 방금 보셨는데 여기가 더 퍼스트 대시양이 들어가거든요. 여기 골목길들로 해서 갈 것 같은데 지금은 대략 500m 이내로 양동시장역까지 갈 수가 있고요. 거치게 되면 이쪽 돌고개역도 대략 650m, 즉 5,600m급으로 1호선 양동시장역과 돌고개역을 이용할 수 있는, 충분히 도보가 가능하죠. 물론 수도권 분들하고는 이 거리 체감이 조금 다르시기는 한데 여튼 그래도 두 역을 이용할 수 있는, 둘 다 1호선이긴 합니다.
역세권에 들어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사실 뭐 부산이나 대구나 대전 같은 데 다룰 때도 원도심에 들어가는 정비 물량은 일단 기본적으로 나쁘진 않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왜냐면 편의시설이라든가 이런 게 다 갖춰진 상태에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교통편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얘도 그런 측면에서는 나쁘지 않다라는 평가를 일단 내릴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분양시장 흐름을 파악하는 데 필수 단지입니다. 광주 원도심 정비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루어지고 있고 한데, 새로 들어가는 첨단지구 뭐 제3지구도 지금 기획이 돼 있잖아요. 이런 원도심 정비를 해줄 때 이 원도심에 들어간 단지하고 새로 들어간 신규 어떤 주거지역 단지들 간의 어떤 가격이라든가 이런 추이에 따라서 투자 수익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지역 관심도가 꼭 이 단지라기보다는 원도심과 신규 택지 간의 어떤 어디를 사야 될까 이런 데 있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 단지다, 이런 측면이 있고요. 광주 신축 분양가도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얘가 분양이 만약 잘 된다, 물론 조합원 취소 분량이지만 잘 된다 그러면은 전반적인 앞으로 나올 후상향이라고 저희가 부르잖아요. 분양가 추이도 가늠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의미에서 살펴볼 만한 단지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고요. 일단 뭐 제가 오늘 아까 말씀드렸지만 광주 전체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싶어서 찍는 영상이긴 한데, 이 단지를 갖다가 일단 갖고 얘기하니까 기본적인 정보는 말씀드려야겠죠. 20일날 특공이 있고 23일, 24일 일반이 있습니다. 날짜 참고하시면 되고요. 교통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양동시장역 돌고개역이 1호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제가 이쪽에 뭐 거주하진 않기 때문에 어느 쪽이 더 걷기 편한지는 정확히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거리는 양동시장역이 가까운데 돌고개역 쪽이 조금 더 걷기 쉽거나 뭐 이럴 수는 있습니다. 이건 뭐 광주분들이 더 잘 아실 것 같고요. 이번에 나온 물량은 원래 전체 565세대 중에 71세대가 나왔습니다. 특공 35, 일반 36세대. 이게 빨간색 제가 써놨어요. 조합원 취소 물량입니다. 좀 특이한 경우죠. 즉 얘는 밑에 써놨지만 이미 입주를 하셨어요. 하고 있고, 지금 만약 계약을 하신다 그러면은 그냥 잔금 치르고 들어가시면 되는 그런 단지입니다. 20층짜리 7개 동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따라서 조합원 취소 물량이다 보니까 이 단지만이 갖고 있는 좀 특징들이 있습니다. 뒤에서 보겠지만, 일단 분양은 분상제가 적용되지 않는 민간 택지 재개발이고요. 재당첨 제한 없고 거주무 없습니다. 전매도 6개월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5구형은 4.2에서 4.3, 5.5에서 6.3, 6.1에서 6.9억에 나왔습니다. 기본 분양가고요. 확장비는 5구가 1,400, 1,600, 1,700 순으로 뭐 그렇게 큰 차이 없이 8세형까지 있습니다. 근데 얘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게, 얘는 이미 분양가가 정해져 있어요. 왜냐면 얘 이미 들어갔다 그랬잖아요. 완공이 돼 있는 아파트입니다. 준공이 돼 있어요. 따라서 얘는 내가 지금 조합원 취소 물량 중에서 어느 호실을 택하느냐에 따라서 이미 이거는 강제 옵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에어컨은 따로 측정되지 않은 거 보니까 무상인 것 같기도 하고, 조합원 취소 물량이잖아요. 이미 신청해서 보통은 다 들어가 있겠죠. 예,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들어간 게 포함된 가격이기 때문에 굳이 따로 모집 공고에 안 나와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옵션이 그래서 100만원, 100에서 300, 150에 700이다 이렇게 해놓은 거는 공고문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일단 이건 기본 분양가고, 근데 이 기본 분양가가 해당 세대 수가 이렇게 나와 있는 건 몇 동 몇 호인가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거의 추가 확장, 발코니도 사실은 내가 사고자 하는 호수의 형에 따라서 다 정해져 있고 이미 기 납부해야 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여기 보시면 이게 옵션이거든요. 근데 옵션이 다른 모집 공고하고 다르죠. 보면은 호수가 딱 나와 있습니다. 뭐냐면 취소분이잖아요. 이미 조합원이셨던 분이 이걸 신청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백일동 1204호는 여기 있는 걸 다 신청했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가격을 다 지불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미 들어가 있으니까. 그리고 전체라고 되어 있는 거는 이미 모든 호실에 다 들어간 거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103동 2003호에 들어가고 싶다. 그럼 이분은 취소를 하긴 했는데 옵션을 이만큼을 선택하셨었어요. 따라서 소개가 나와 있습니다. 1,900만 원어치를 이미 선택하셨었기 때문에 여기를 만약 들어가신다 그러면은 이걸 지불하셔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즉 이미 옵션이 내가 선택한 게 아닌데 취소하신 조합원분들이 선택했던 걸 그대로 인수받아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편하실 거예요. 따라서 보통과 다르게 얘는 이걸 갖다가 일괄적으로 제가 더해서 뭐 기본 분양가에 더해서 실질 분양가를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균적으로 아까 좀 전에 이 옵션 부분에 나와 있었잖아요. 이걸 평균적으로 물론 2천만 원짜리가 한 세대 있긴 한데 계산해 보니까 대략 확장비에 한 2천 정도 올리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대략 6.3억에서 6.4억 정도면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만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조합원 취소 물량이고 옵션이 이미 선택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높게는 7억 선에 가까운 것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근데 그거는
정확히는 따져보셔야 됩니다. 내가 어느 호로 들어갈지. 일반적인 분양과 전혀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평면도도 그래서 지금 공식 홈페이지는 떠 있는 게 없습니다. 이거 조감도 하고 모집 공고문밖에 없어요. 다만 얘는 23년도에 분양을 했었고 이미 입주한 아파트잖아요. 쉽게 말씀드려서 충분히 여러분들이 평면도 같은 거 보는 것보다 아예 가서서 보실 수도 있겠죠. 얘 같은 경우에는. 그죠? 예, 그렇게 하시는 게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뭐 인터넷에도 월산 대시양 정도로 쳐서 평면도를 찾아보시면 많이 뜨기 때문에 참고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체 편의성은 커뮤니티가 있는데 얘도 일종의 완전 후분양이라 보시면 되잖아요. 이미 준공했는데 들어가는 거니까. 따라서 가셔서 한번 보시기 제일 낫겠죠. 피트니스, GX, 카페형 도서관도 있고 독서실, 키즈, 맘스, 스테이션 같은 것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물놀이 놀이터가 있는 것 같고요. 캠핑장도 일단 제가 봤던 건 계획도거든요. 거기는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 지금 이미 준공됐으니까 가셔서 직접 보시고 판단하시는 게 가장 좋다. 그래서 얘는 중요한 게 뭐냐면 일반적인 분양과 다르게 완전 후분양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내가 들어갈 호수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 돈을 지불을 곧장 하셔야 된다. 즉 자금 동원 측면에 있어서는 그냥 일반 주택 매매랑 별반 다를 게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차는 1.3대로 제가 파악했는데 확인은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교육은 월산초 무진중을 제가 써놨습니다. 학군 찍어보시면 바로 밑에 월산초등학교가 뜨고요. 얘를 찍어보시면 이 초록색이 학군 권역이죠. 이 학교에 가게 되는. 대시양은 이 학교 월산초에 속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확인이 가능하죠. 물론 문의를 한번 해보시는 게 제일 좋지만 거리는 300m가 좀 안 되네요. 따라서 충분히 도보로 걸을 수 있는 그런 곳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무진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바로 그 월산초등학교 바로 밑에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중학교까지 거리는 상당히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초품화는 아니지만 편의성은 뭐 원도심은 뭐 특별하게 말씀드릴 게 없습니다. 그렇죠? 원도심은 애초에 편의성이 갖춰졌던 곳이고 하다 보니까 바로 옆쪽에 금남로 보이실 거고 시장도 있고 하니까 특별하게 빠지지는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원도심이기 때문에. 자, 문제는 이거죠. 분양가가 착하냐 적절하냐인데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현재로선 상대적으로 비싸다. 그러니까 이걸 조금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면 여기 들어가지 말아야 된다 이 얘기는 절대로 아니고 완전히 비싸다 절대적으로 비싸다 이 얘기는 아니에요. 상대적으로 비싸다고 그랬잖아요. 이유가 뭐냐면 대표적으로 갈 수 있는 대체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대체제라고 하는 게 조금 오늘 이렇게 말씀드릴 건데 바로 주변에도 대체제가 있는데 앞으로 광주광역시 어떤 변화 양상을 봤을 때 대체제가 있다. 더군다나 얘 같은 경우에는 일반 분양이 아니잖아요. 즉 지금 내가 계약금을 갖다 5%에서 10% 내놓고 3년 뒤까지 차근차근 들어가는 게 아니라 지금 잔금을 치르고 들어가야 되는 일반 주택 매매와 거의 유사한 상황이잖아요. 따라서 분양의 어떤 메리트는 없는 단지란 말이에요. 그렇게 봤을 때 같은 가격으로 갈 수 있는 데들 갖다가 생각해 볼 수밖에 없는 단지입니다. 그잖아요. 기존 주택을 그대로 구입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제가 찾아보고 광주광역시의 어떤 앞으로 부동산 흐름을 예측해 봤을 때 물론 제 예측이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봤을 때 다른 단지들이 좀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써놓은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절대 이 단지가 나쁘다고는 얘기가 아니에요. 왜냐면 제가 이렇게 좀 비교를 해봤는데요. 일단 가까운 놈들을 한번 찾아봤어요. 이렇게 네 단지인데 힐스테이트 월산, 반도이보라, 더퍼스트, 월산, 우방아이쉘, S클래스, 더제니스 이름들이 다 힘들어요. 일단 어디냐면 광주광역시도 아파트 되게 많습니다. 인구가 엄청나게 많은 지역이잖아요. 제가 아까는 가격 제한을 해서 봤던 거고 가격 제한을 풀어버리면 요 근처에만 해도 아파트가 많이 떠요. 많죠.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일단 너무 많이 뜨죠. 구축들도 다 뜨고 해서 가격을 갖다가 일단 5억에서 18억으로 즉 5억 이상으로 설정을 하면 좀 많이 그래도 사라졌죠. 자 여기 대시양이 들어가는데 바로 옆에 있는 단지들부터 일단 볼게요. 일단 바로 제일 가까운 게 우방 아유쉘이 있습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14년도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10년차 넘어가니까 구축이 돼가고 있죠. 얘 같은 경우에는 들어가 보시면은 115, 얘가 84 타입인데 보시면은 대략 올해 들어서 4억 1,500, 3억 7천, 3억 9천 대략 3억 7천 선에서 3억 9천짜리도 2층이 있긴 한데 4억 선까지 나가고 있습니다. 거래소는 뭐 지방은 대부분 이렇다고 말씀드렸죠. 지방 대도시라고 하더라도 큰 유동성 변화가 없으면 계단식 상승이 이루어지는데 지금은 유동성이 특별하게 없던 시기죠. 과거에 한번 있었죠. 여러분 잘 아시는 20년 전고점인데 그때 오르고 나서 그냥 평이하게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구축으로 넘어가고 있는 단지고 그 다음에 보실 만한 게 힐스테이트 월산입니다. 얘는 일단 힐스잖아요. 일본 브랜드인데다가 보시면 24년 즉 들어간 지 1년이 채 안 된 따끈따끈한 신축이죠.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113 얘가 이제 84형인데
두 가지 타입이 있네요. 대략 보면은 올 초에 6억 3,280이 하나가 거래가 됐고 A형은 작년에 있어요. 이거 왜냐면 작년 12월에 들어간 거잖아요. 따라서 얘는 호가도 좀 봐야 되는데 84형 두 타입해서 전체 거래 매매로 찍고 동일맥을 묶어버리면 대략 지금 근데 나와 있는 건 5억 5천, 5억 8천, 5억 9,500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6억 1천 정도도 있어요. 즉 5억 중반대에서 6억대 호가로 치면 그 다음에 이제 월산 반도 유보라가 있는데 얘를 보는 이유는 옆에 있는 단지기도 하고 딱 보셔도 돌고개역에 딱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는 건데 얘도 근데 들어간 지가 얼마 안 됐어요. 22년에 들어간 신축이죠. 준신축입니다. 얘를 보시면 108형들이 이제 84형인데 세 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지금 거래가 좀 많이 이루어졌는데 9월 달에도 있네요. 4억 4천에서 4억 5,800, 4억 6,900, 대략 4억 7천 선에 가까운 것들이 좀 있고요. B타입도 보시면 5억 선이 있습니다. 9월 달이에요. 얼마 되지 않았죠. 5억 1,400. 얘가 뭐 급격히 오른 건 아니고 이 타입 자체가 올 초부터 5억대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5억에서 5억 3천 정도 사이에서. 그 다음에 A형 거래가 별로 없는데 올해 3월에 5억이 있었다. 대략 4억 중반대에서 5억대를 왔다 갔다 한다. 이렇게 세 단지 바로 옆에 붙어 있는 단지들이죠. 그렇죠? 유보라, 우방아이유, 힐스테이트 월산. 세대수는 뭐 힐스테이트 월산이 740세대였고 반도유보라가 889세대, 한 1000세대 넘는 단지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정리해드렸는데 이렇게 세 개가 연도순입니다. 14년 들어간 우방이 3.5억에서 4억 정도, 4억 좀 넘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반도유보라가 여기에 제일 가깝긴 한데 4.5억에서 5.2억이고 힐스테이트가 1군 브랜드긴 하지만은 유보라나 우방보다는 돌고개역에서 조금 멀죠. 그래도 얘가 브랜드 값이기도 하고 24년 제일 신축이잖아요. 요 세 단지 중에선 그래서 6억 선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다. 다만 매물 중에 5억 5천 선도 있다 이렇게 봤습니다. 근데 이렇게 봤을 때 더퍼스 대시양 지금 옵션 확정돼 있는 걸로 들어갔을 때 6억 3천에 4천 정도로 제가 파악하고 있고 좀 더 높은 놈도 있었거든요. 그랬을 때는 얘가 그냥 싸다라고 말하기는 조금 힘들죠. 그렇죠? 왜냐하면 반도 유보라나 힐스 같은 경우에도 신축급이란 말이에요. 큰 차이가 나지 않죠. 특히나 힐스는 뭐 몇 개월 차이 안 나요. 그렇죠? 근데 뭐 도로 상황도 그렇고 그런 거 봤을 때 돌고개역 이용하는 측면에서 얘가 뭐 좀 더 가깝기도 한 것 같고 더 편하게 걸을 수도 있는 것 같고 이런 측면도 있고요. 그리고 브랜드도 아무래도 대시양보다는 힐스가 높게 평가받기 때문에 물론 이건 광주분들의 견해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월산 반도 유보라 같은 경우에도 바로 역 앞에 붙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그리고 학교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반도 유보라 일부가 위쪽 양동초등학교로 가는 거 제외하고는 다 같은 학군에 속하고요. 초등학교는 그런 측면 큰 차이가 없고 뭐 주차 대수나 이런 측면에서도 우방은 1.37대 1, 힐스는 1.39대 1, 유보라는 1.26대 1 거의 비슷비슷하죠. 1.3을 갖다 기준으로 위아래로 좀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대시양이 현재 가격은 좀 비싼 듯 했어요. 일단 일감이. 그 다음에 제가 어딜 찾아봤냐면 양동시장 쪽도 이용할 수 있잖아요. 버스트 대시양이. 따라서 양동시장역 쪽을 보다가 요 놈을 봤습니다. S클래스 더 제니스입니다. 얘도 24년 작년 4월에 들어왔어요. 이 얘기 뭐냐면 지금 광주광역시에 생각보다 신축들이 많이 입주하고 있다, 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사실은 지금 공사하고 있는 것도 물량이 많습니다. 그 관련해서 이제 좀 뒤에 말씀드릴 건데 여하튼 이 주거복합 S클래스 더 제니스는 전용 면적 84가 총 3타입이 있는데 찍어보시면 얘는 작년에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 작년에 거래된 것들만 떠요. 실거래가는. 따라서 얘도 호가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호가를 보시면 지금 84가 7억 1천, 7억 6천, 6억 8천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6억대 후반에서 7억 중반 정도로 일단 매물들은 나와 있다. 매도 호가라는 거는 생각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제가 이렇게 써놨어요. 호가로 6.8에 7.5. 얘에 비해서는 이제 대시양이 싸다고 말할 수 있는데 다만 제니스의 위치 자체가 좋죠. 양동시장역 바로 앞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학교도 바로 앞에 있어서 더 가깝고 그렇죠? 얘는 뭐 거리 질 필요도 없죠. 그냥 사거리 하나 대각선으로 건너면 되는 150m 거리고 뭐 중학교도 앞에 있고 뭐 금남로 쪽 이쪽으로 위치해 있고 입지 자체가 좀 더 좋다고 평가받을 수가 있겠죠. 그랬을 때 가격은 지금 대시양보다는 좀 더 비싸게 5천에서 1억 정도 비싸게 나오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뭐 대시양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거의 일반 주택 매매에 가깝기 때문에 몇 천만 원 차이는 대출을 좀 더 받는다거나 만약에 더 오를 놈이라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저는 이렇게 여기 옆에다가 상무 SK뷰하고 무등산 아이파크를 써놨습니다.
사실 이것 때문에 사실 제가 이 영상을 좀 올리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저는 사실 대시양 위치라는 걸 이뤄봤을 때 반도 유보라가 좀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큰 차이가 없다면, 제가 뭐 이 반도 유보라의 뭐 커뮤니티라든가 이런 걸 가본 게 아니기 때문에 정확히 모르겠지만, 연도를 봤을 때 헬스도 그렇고 반도 유보라도 그렇고 큰 차이는 없을 것 같거든요. 근데 가격이 지금 좀 더 싸단 말이에요. 그리고 입지 자체는 역까지 거리라든가 이런 거 봤을 때 유보라나 힐스가 좀 더 낫기 때문에 대시양이 안 오른다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이 가격이면 얘네들이 올라줘서 맞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의미에서 투자 수익률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선 요거 두 개, 우방이야 뭐 연차가 나기 때문에 구축이니까 좀 그렇다고 쳐도, 유보라하고 힐스월사는 연차도 얼마 안 나기 때문에, 그리고 가격은 또 근데 더 싸기 때문에, 물론 이것도 가서 직접 매입을 하려고 하다 보면은 마음에 드는 뭐 세대는 더 비쌀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가격 차로 보면 그 정도까지는 아닐 것 같고요. 그리고 뭐 S클래스 더 제니스는 입지라는 이런 게 저는 좀 더 좋은 것 같다. 역까지 거리 때문에 특히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정도 가격 차면 여길 가는 것도 나쁘진 않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일단 그걸 떠나서 저는 여기를 좀 보는 겁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SK뷰하고 부동산 아이파크. 왜냐면요, 광주분들 다 아시겠지만 요 1호선이 있는데 광주에도 2호선이 들어가죠. 사실 대전에 하나구정 앞에 들어가는 단지 얘기할 때도 대전에도 2호선이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27년 걸려서 27년도에 들어간다고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광주도 드디어 2호선이 들어갑니다. 개발 찍어 보시면 광주분들은 노선도 다 외우고 계실 것 같은데 잘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요 초록색이 1호선이, 광주 중심은 동서로 가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요 끝쪽에서 이제 밑쪽으로 내려가지만, 요 회색 요게 광주 2호선입니다. 순환선입니다. 근데 얘가 좀 넓게 돌아요. 이쪽으로 올라가고 첨단 쪽으로 해서 뭐 수안이라든가 상무지구도 이렇게 관통을 하고 이렇게 연결되는데, 문제는 얘가 뭐 광주분들 잘 아시겠지만 1단계랑 2단계로 나눠서 이제 개통이 되는데, 1단계는 거의 다 완공이 됐고 2단계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리겠죠. 1단계는 뭐 내년이면 준공이 거의 확실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2단계는 그보다 한 몇 년 좀 밀리고요. 1단계가 어디냐면 요쪽 상무지구 쪽에서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까지만, 광주역 정도까지만 지금 개통되는 걸로 나와 있거든요. 그럼 이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대구 쪽도 그렇고, 이제 서울이야 뭐 2호선, 3호선, 4호선이 막 생기고 그랬었는데 순환선이 생기잖아요. 서울도 뭐 2호선이 순환선이긴 한데, 이런 순환선이 생겼을 때 뭐가 생기냐면, 하나가 있는데 그걸 보통 이렇게 둘러치는 게 생기거든요. 그럼 기존에 있던, 보통은 1호선이 기존에 이렇게 단선으로 있고 그걸 둘러싸는 게 이제 순환선인데, 그럼 딱 접점이 두 군데 생깁니다. 1호선과 2호선이 만나는 지점이 두 개가 생겨요. 그리고 지금 1단계 개통으로 봤을 때는 1호선과 1단계 개통하는 노선이 그 자체로 순환선 비슷한 느낌, 갈아타기는 해야 되지만 이런 게 생기는데, 저는 교통호재는 지방에서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방의 어떤 부동산 상승은 유동성 증가에 따라서 계단식으로 상승하지만, 그래도 광주광역시는 100만 이상에 140만이 좀 넘죠. 대도시잖아요. 대전도 그렇고 대구도 그렇고, 이런 대도시급들은 일반적인 지방 소도시가 갖는 그런 계단식 상승 이외에 호재에 의한 상승, 즉 수도권에서 많이 벌어지는 대도시급들이 갖고 있는 부동산 상승도 일어난다고 보는데, 저는 광주에서 대표적으로 근시일 내에 일어날 변화 중에 하나가 이 2호선 1단계 개통에 따른 주택가격 변화라고 봅니다. 물론 수도권처럼 그 정도가 아주 크거나 이러진 않을지 몰라도 이 시장 내에서 분명히 일어날 거라고 봐요. 제가 보기에 광주광역시의 어떤 부동산 가격은 구평 기준, 즉 84 기준으로 대략 구축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아주 오래된 구축, 소규모 단지 제외하고 대략 4억선에서 7억선까지 좀 분포를 하는 것 같거든요. 아주 신축이 좋은 입지면 7억까지 나가고, 좀 구축이고 안 좋은 입지에 있는데 그래도 단지 규모가 되면은 4억선에는 가는 것 같은데, 그 가격들 폭이 아주 크진 않잖아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뭐 84가 비싼 거는 70억이고 싼 거는 10억이 안 되는 정도니까 그거에 비해서는 적지만, 이 차이가 좀 벌어질 수 있거나 혹은 기존에 그렇게 많이 치고 올라가지 못했는데 치고 올라갈 만한 그런 단지들이 생길 상황이 벌어질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제가 아까 한줄평에서 상무와 남광주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유가 상무역과 남광주역을 봐야 된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이 보시면요, 남광주역이나 상무역은 여기에요. 즉
상무지구 아래쪽에 위치해 있죠. 근데 이번에 2호선 1단계 개통되면서 상무지를 뚫고 여기로 이렇게 가게 돼요. 원래도 1호선은 이쪽에서 상무역을 통해서 이용할 수 있었는데, 그다음에 남광주역도 마찬가지로 원래는 이렇게 1호선이 남광주역 상황에서 보면 금남로 쪽으로 해서 일종의 남북선이 있었는데, 이쪽에 동서를 가르는 것 같은 2호선 1단계 개통이 됩니다. 광주역 쪽까지 개통되는 것 같던데, 그러면 결국 상무나 남광주는 1호선과 2호선이 교차하는 곳이 되게 됩니다. 여기 있는 단지들이 저는 궁금했던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 봤는데 상무역 근처에 있는 아파트를 보면요, 마찬가지로 5억 이상을 찍었는데 바로 옆에 하나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광주의 원도심이 오른쪽이었다가 옮겨진 게 이 상무지구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시청도 있고, 대전에서 크로바 아파트 있고, 그럼 그쪽 둔산 거기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는데, 신흥 도심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근데 여기 들어간 아파트들은 보시면 중흥일자 97년이라든가 크로바 그쪽도 마찬가지잖아요. 대전도 금호쌍용 98년 들어간 지 좀 됐죠. 30년 돼 갑니다. 그죠? 현대 98년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 상무역이 있는데 요 아래쪽 돌로는 보면 상무 양우대안에 20년, 해링턴 24년, 상무 골드클래스 23년 신규 단지 들어가죠. 근데 얘네가 물론 이쪽 상무지구가 구축화되다 보니까 들어간 것도 있지만, 저는 들어간 시기나 이런 거 봤을 때 2호선 개통하고도 무관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교차점이잖아요. 여기가 상무역 근처가. 가장 가까이 들어간 것 중에 좀 된 놈으로는 상무 SK뷰가 있습니다. 16년도 들어갔거든요. 근데 얘 가격을 봤는데 얘는 정고점이 있어요. 떨어졌는데 정고점 한 놈이 딱 8억 5천 찍고 있던데, 지금 현재 가격은 이래요. 25년 1월 달에 6억 1,500이 있었고요. 다른 형 보시면은 9월 달에 5억 9,500, 6억 800이 있습니다. 4월 달에 대략 6억에서 6억 5천 선에서 거래되는 것 같아요, 여기가. 그래서 제가 여기다 일단 써놨어요. 상무 6억에서 6억 7천, 최고가는 6억 7천도 있으니까 대략 6억에서 6억 5천 선에 지금 주로 거래되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 찾아온 게 교차점 중에 또 다른 곳, 남광주역입니다. 여기도 아파트 봤더니 딱 하나 있어요. 여기는 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뭐 새로 개발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이버 지도가 워낙에 옛날 걸 띄워줘서 뭐 하고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여하튼 가까이 있는 남광주 바로 옆에 붙어있는 역세권 무등산 아이파크가 있더라고요. 17년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상무 SK뷰가 16년, 얘가 17년이니까 비슷한 시기 들어왔어요. 얘도 지금 보면 84가 2000년 정보점에는 얘도 8억 5천 비슷하게 쳤었네요. 근데 지금 떨어져서 얘도 비슷해요. 얘는 근데 거래는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올해 거래가 여기부터 다 올해 거래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 6억 5천에 최근에 나오긴 했는데 5억대 후반에서 6억 5천 사이에서 왔다 갔다. 6억 5천은 상당히 높게 팔린 거네요. 지금 보니까. 그렇죠? 다른 형 A형도 보시면은 7월 들어서 6억 2천 정도, 5억 8,300짜리도 있습니다. 3층이고요. 뭐 3월 달에 6억 3천 이런 게 있고, 다른 형도 6억 3천이 7월 달에, 그 다음에 뭐 6월 달에 6억 5천도 있고요. 올 초보다는 조금은 오른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다른 형도 6월 달에 6억 6천. 그러니까 얘도 가격 비슷합니다. 그래서 여기 써놨어요. 변동폭은 거래가 많다 보니까 17년 들어간 아이파크가 좀 더 심해요. 뭐냐면 싼 거에서 비싼 것까지 가격 차가. 올해 기준 5.7억에서 6.5억 정도 거래되고 있고요. 상무역 쪽에 있는 상무 SK뷰는 6억에서 6.7억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지금 대시양이 6.3에서 6.4억이잖아요. 그럼 이 가격이면 얘네들을 잡을 수 있죠. 당연히 잡을 수 있습니다. 이게 내년 개통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보통은 그래요. 지방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지 않아요. 왜냐면 광주 같은 경우도 처음으로 전철 두 개가 교차하는 곳이 내년에 처음으로 생기는 거잖아요. 이런 경우가 있었던 게 대표적인 게 이제 부산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대전이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질 거고, 대구가 좀 있었고 한데 광주는 이게 처음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됐을 때 지금은 느낌이 확 안 와도 분명히 영향을 미치게 되거든요. 그냥 하나의 노선만 이렇게 이용했던 거랑 2호선이 이렇게 1단계 개통이 되는데, 이걸 이용하는 것과는 다르고, 더군다나 그걸 내 바로 앞에 있는 역을 통해서, 물론 광주가 서울처럼 아주 큰 도시는 아니기 때문에 지금 개통되는 1단계 노선하고 기존에 있던 1호선의 어떤 간격은 2km 남짓이긴 해요. 근데 뭐 추후에 2단계 쪽은 좀 더 먼 것 같긴 하던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도가 이런 식으로 교차하게 되는 지역에 들어가는 주거할 수 있는 아파트 단지는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 땅은 잘 모르겠는데요. 만약 여기다가 가상으로 어떤 단지가 새로 분양을 한다고 보세요. 내후년 정도쯤에. 그때 뭘 광고를 하냐면 1호선과 2호선이 교차하는 것. 그리고 그게 실질적으로도 나쁘지가 않잖아요. 두 노선을 이용했을 때 광주의 거의 모든 곳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물론 첨단산업지구나 이런 쪽은 2단계가 개통돼야지 이용할 수 있겠지만 그건 다 어느 단지나 마찬가지고, 일단 개통이 되게 되면 이 상무역 쪽도 그렇고 이 남광주역도 그렇고 가격이 저는 오를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쪽 분양하는 단지도 오를 거고.
근데 이쪽 남광주역 쪽을 보면 구도심 있잖아요. 그리고 학교도 있고 개발될 곳이 많아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가 뭔가 궁금하긴 해요. 이게 뭐 들어가는 건가? 광주분들은 다 아실 것 같은데 찾아보지 못했어요, 제가. 그래서 저는 대시양 가격이면, 그러니까 대시양 들어가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왜냐면 얘도 지금 10년 차 돼가잖아요. 그래서 구축이 돼가기는 하는데, 근데 그것이 가져오는 어떤 것보다는 이 개통에 따른 상승세가 있지 않을까. 더군다나 얘가 정고점이 없는 아파트가 아니거든요. 21년도에 정고점을 쳤었던 아파트예요. 근데 이런 호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은 안 오른 가격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뭐 어떨지 모르겠어요. 광주분들은 아니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아직 이런 교차하는 걸 갖다가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그게 아직 시장 가격에 반영되지 않은 거 아닐까? 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여기 뭐 병원도 전남대병원, 조선대병원이 있고 나쁘지 않거든요. 동세권에 역세권에 좋잖아요. 학교도 가까이 있네요. 그리고 또 하나가 상무역이었죠. 이쪽이 더 좋을 수 있죠. 왜냐면 기존의 핵심 지구잖아요. 상무지구가. 물론 위에 수안이나 첨단도 좋은 곳이고, 첨단은 특히나 뭐 위쪽으로 더 확장하고 있죠. 광주도 확장할 수밖에 없는 곳이고, 여기 첨단 3지구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도 1호선, 2호선이 교차하게 됩니다. 더구나 상무지구도 관통하는 노선이 생기는 거고요. 그런 의미에서 여기 들어간 신축들, 이쪽은 너무 구축이라서. 근데 얘네들도 안 오른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조금 이따 뒤에서 말씀드릴 건데, 이 상무 SK뷰 같은 경우에 얘도 지금 보시면 아까 보여드렸지만 8세형들이 정고점이 있어요. 정고점이 7억 8천, 여기는 정말 높은 거 8억 5천도 있었고, 근데 내려와서 지금 옆으로 그냥 가고 있어요. 저 그래서 이거 보면서 내년에 개통이 안 되나? 이 생각도 했어요. 2호선 1단계가 더 미뤄지나? 이런 생각했는데 그런 건 아닌 것 같던데. 근데 여기 아예 반영이 안 되고 있거든요. 가격에. 물론 주변에 이런 신축들 23년 거, 24년 거 이런 게 들어오면서 어떤 물량들이 들어오다 보면 주변에 있던 아파트들의 가격이 좀 멈췄다가 가는 건 있긴 한데, 이 효성 힐튼 플레이스 상무역 같은 경우에도 신축이잖아요. 얘도 지금 뭐 가격이 뭐 8억 2천도 있고 6억 5천도 있어서 똑같은 백구뒤인데, 이거 만약 6억 5천에 살 수 있으면 이것도 나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근데 아니겠죠. 가면 또 가격 높이고, 모르겠어요. 지방에서는 그런 경우는 거의 없긴 한데, 얘도 뭐 이 상무역 근처에는 신축이잖아요. 그렇죠? 얘는 뭐 대형이고, 평수 자체가 골드 클래스는 133, 143이니까. 양운해안에는 5억대긴 한데 바로 지금 상무역에서 앞은 아니죠. 그렇죠? 거리가 멀진 않은데 8사 기준입니다. 9평에서, 그러니까 제가 광주 강역시를 봤을 때 뭐 조금 벗어나는 것도 있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억대에서 7억대까지 신축까지 포함하면 이 정도로 9평이 형성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준신축이라든 괜찮은 애들이 6억대인 것 같거든요. 이번에 나온 대시양도 그렇고요. 근데 지금 보셨듯이 1단계 개통이 저는 상당히 큰 호재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서 교차하는 지역의 9평이 완전 준신축이나 완전 신축은 아니지만 6억대란 말이에요. 그럼 그걸 들어가시는 게 투자 수익 측면에서, 물론 지방시장에서 투자해서 많이 먹는 거는 기본적으로는 힘들지만, 이런 호재가 있을 때 움직여서 먹고 가는 건 나쁘지 않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든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 얘기를 드리려고 오늘 대시양 얘기를 했다. 왜냐면 대시양 자체가 거의 기존 주택, 기축 매매와 유사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도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시간인 것 같아서. 그럼 얘네만 이제 오를 거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 가격을 7억 이상으로 찍어서 보시면, 일단 뭐 광주대치동 봉선 쪽에 많긴 한데 기존 단지들 중에서 요 1호선 라인 따라서 좀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광주 상무지구는 당연히 있고, 신축들이 들어선 곳들, 운암 쪽, 수안 쪽이라든가 첨단 쪽 이런 데들이 분포를 하죠. 그러니까 새롭게 개발한 쪽이 이쪽 광산구 쪽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어떤 단지들이, 그러니까 광주는 중대형이 일단 비싸요. 중대형이 비싸고, 9평 기준으로는 그나마 이런 식으로 역을 따라서, 라인 따라서 좀 있거든요. 봉선은 좀 특이한 거고, 애초에 좀 교육 특화가 되어 있는 곳이고, 나머지는 1호선 라인이라든가 아니면 2호선 개통될 라인 쪽으로 해서 이제 가격이 형성돼 있거든요. 근데 아직 개통이 안 됐잖아요. 따라서 저는 1차적으로 교차하는 곳들이 좀 오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는 개통 효과가 있잖아요. 기존 1호선 말고 2호선 1단계 개통되는 라인에 있는 단지들. 그래서 이렇게 좀 정리했는데요. 일단 대시양 얘기를 했던 거니까 이거 마무리를 좀 지면, 분양가는 주변 비교 단지들 대비했을 때 준수해요. 옆에 거 했을 때 뭐 신축, 특히나 우방이 구축인데, 이거에 비해서 이 가격이면 이렇게 아주 비싸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고, 바로 옆에 있는 단지들하고 큰 차이는 없어요. 아주 큰 차이는 없기 때문에 준수하다. 다만 이렇게 써놨습니다. 현재 광주 도심의 주택 가격 변동점은 2호선 개통이거든요. 제 생각입니다. 어디까지 개인적인 생각이고, 저는 근데 가격 변동점이
일반적인 유동성 상승이 지방시장에 많이 영향을 미칠 시기가 다가오고 있는데 이건 뭐 부산이든 대구든 어디든 다 비슷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 광주라는 자체 내에서는 이 요선 정확히는 1단계 개통 얘가 변동점이 될 것 같은데 주택가격에 미치는 선정 가능한 대체단지가 있다고 볼 수도 있다. 있다라는 얘기죠. 대표적인 게 저는 이 두 단지. 왜냐면 요 가격대에서 할 수 있는 거. 네. 5억대 후반에서 6억대 초중반까지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대시양에 가는 게 나쁘다고는 할 수 없는 게 신축이잖아요, 그래도. 그렇지만 얘가 10년 돼가는 구축이지만 워낙에 이 교차하는 지역의 어떤 변동점이 있을 것 같아서. 그러니까 얘가 직접 오르지 않아도 예를 들면 상무 SK뷰 옆에 있는 신축들이 있었잖아요. 바로 밑에. 오히려 상무 SK뷰가 여기는 가깝지만 그 신축들이 제일 먼저 영향을 받을 것 같거든요. 상무역 근처에 있는 남광주역 옆에는 딱 신축은 없는 것 같았고요. 그럼 그 신축 상무역 같은 경우에 딱 오르면은 바로 그 영향받을 게 SK뷰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원도심 정비사업 뭐 있습니다. 지금 대시양도 그렇고. 근데 광주는 꽤 많아요. 이유는 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광주는 좀 다핵도시로 개발된 측면이 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도심, 애초 원도심이 있죠. 상무지구 쪽 말고 광주역 부근에다가 이런데 원도심에 제대로 된 재개발, 정비사업이 벌어진다면 그거는 뭐 나쁘지 않다라고 봅니다. 다만 최근에 좀 많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대전 같은 경우에 이번에 하나구장 앞에 들어왔던 거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단지 있잖아요. 걔는 이제 그런 게 없는 상태에서 딱 들어가다 보니까 나쁘지 않았고 대구 같은 경우에도 저희 시즌1에서 제일 먼저 다뤘던 게 범어 아이파크인데 걔도 그 수성구에서 재건축이 그래도 딱 성공해서 됐던 거잖아요. 근데 지금 광주는 그런 것들은 좀 많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신축도 물량도 좀 많고. 여하튼 투자 평가는 저 이렇게 봅니다. 분양가는 나쁘지 않아요. 이거 대시양 얘기입니다. 다만 이게 더 중요하다고 봐요. 다핵도시예요. 광주는 뭐 광주분들이 더 잘 아시겠죠. 뭐 지구가 너무 많아요. 수안, 첨단, 상무, 그다음에 봉선 그 외에도 많습니다. 이 다핵도시 광주에 2호선이 이제 단계별 개통을 하게 됩니다. 1단계 개통이 일단 저는 내년 준공 정도로 알고 있는데 원래 올해였는데 좀 밀린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럼 2단계는 29년인데 그것도 뭐 좀 더 밀릴 수도 있고요. 중핵이 생길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봐요. 지금까지는 다핵이었는데 그 다핵들이 무너진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좀 더 중심이 되는 핵심 지구가 생길 것 같은데 저는 원도심 쪽은 남광주역일 것 같고 준원도심 이게 원도심이라는 얘기 아니라 한번 상무 쪽으로 넘어온 거잖아요. 동쪽에 있던 게 서쪽으로 넘어왔으니까 그 준원도심에 가까운 상무역 이렇게 두 군데가 기본적으로 기존의 어떤 다핵에서 중핵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첨단지구가 있어요. 위쪽으로 첨단지구가 있어요. 거기가 안 될 거라는 얘기나 이런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철도 노선이라고 하는 것들이 들어가는 위치가 갖는 의미라든가 기획된 의미 물론 2호선이 기획된 지 오래되긴 했습니다. 근데 사실상으로도 이 남광주역이 위치한 곳이 기존 원도심의 중핵 위치잖아요. 그 다음에 상무역이 상무지구를 기본으로 한 중핵 위치가 될 가능성은 저는 있다고 봅니다. 이쪽 서쪽에서도 여기를 뭐 통과할 수밖에 없게 되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래서 이런 중핵 나중에 또 중핵 지역이 안 생긴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저는 뭐 수안천단 이쪽이 신흥 어떤 주거지구로서 충분히 주택가 상승이라든가 이런 걸 위력을 발휘할 중핵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쪽 분들은 여기 지금 들리는 것 같아서. 근데 상무역하고 남광주역이 일단은 1단계, 2호선 1단계 개통에 따른 중핵의 어떤 기능을 하게 되지 않을까. 특히나 주거에 있어서. 다만 남광주역 쪽에는 아직 지금 주택이 많이 들어갈 수는 없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고 이쪽이 뭐 다 개발되기가 좀 어려운 지역인 것 같던데 보니까 이쪽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시장이 있으면 이제 개발이 일단은 좀 힘들기 때문에 개발 계획은 안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조선대학교 앞쪽에 이쪽이라든가 이런 곳들이 사실은 개발될 수도 있는데 이 가격이 많이 올라가 준다면 그래서 상무역 이쪽이 중핵으로서 많이 영향을 받지 않을까 중핵이 되는 것에 왜냐면 이쪽은 구축들이기 때문에 물론 이쪽도 재건축이 가능하다면 받을 수 있는데 아직은 시간도 그렇고 용적률도 좀 계산해 봐야 되고 여러 가지 좀 고민해 봐야 돼요. 그리고 가격이 많이 주변이 이쪽이 많이 올라줘야지 사실은 재건축이 가능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하여튼 그거는 좀 나중 문제인 것 같고 돌려서 말하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다루는 지역이라 많이 욕을 먹을 것 같아서 그래서 저는 이렇게 두 개 남광주역과 상무역 쪽이 뭔가 투자에 6억 정도 갖고 국평에 투자한다면 나쁘지 않은 게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일단 1단계 개통 시에 1차소에는 주변 준신축 혹은 신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봤던 거는 상무역 쪽에는 SK뷰라든가 그 밑에 이번에 최근에 22년부터 들어간 신축들 남광주역 쪽은 그런 신축이 많지는 않은 것 같고 준신축급으로서 지금 들어가 있는 무등산 아이파크라든가 그 주변 아파트 이 정도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대시장은 나쁘지 않지만
대체제들을 좀 고려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듯하다. 절대로 대시양 기입주자분들이 지금 많으시기 때문에 그게 나쁘다는 얘기 아닙니다. 조합원들 정말 고생하셔갖고 좋은 아파트 잘 지으신 거 맞고요. 그게 아니라 지금 같은 돈 갖고 매매를 한다면 대체제들을 고려할 수 있는 가격이 아닌가라는 의미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덮어서 대시양의 미래 가치는요. 일단 대시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차피 좀 전에 말씀드렸던 단지들을 오르게 되면 전반적인 가격 상승이 옆으로 전이가 되기 때문에 대도시 측면에서는 2호선 개통 호재의 상승 전이가 있을 겁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2호선이 1단계에 개통하게 되면 그 주변부터 오르는 것이 그냥 끝나진 않아요. 주변 단지들에 영향을 미칠 거고 더군다나 대시양은 신축이잖아요. 그렇죠? 전반적인 어떤 지역의 부동산 상승은 그 지역 전반적인 신축들의 상승을 이끌어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 번째, 소도시 측면인데요. 유동성 증가에 따른 지방의 계단식 상승. 이거는 제가 최근에 올려드린 지방에 대한 영상들에서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부산이든 대구든 대전이든 지방은 대도시라고 하더라도 소도시적인 측면도 있어요. 수도권이 아니다 보니까 유동성이 전반적으로 증가할 때 한 방에 오르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때 어느 단지들이 가장 효과를 받느냐? 그 시기의 신축들. 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오늘 미국이 금리를 인하했거든요. 그러니까 한국도 이제 금리 인하가 방향은 정해졌잖아요. 올해 말에 하든 내년 초에 하든 결국 방향은 정해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유동성은 당연히 기본적으로 늘어나게 돼 있고 그에 따라서 뭐 수요 억제책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나오긴 할 겁니다. 근데 그건 수도권이고 지방은 지금 뭐 억제를 할 만한 건 아니기 때문에 따라서 그 유동성 증가에 따른 지방의 계단식 상승이 일어날 만한 시기에 신축이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대시양도 나쁘진 않다 이런 생각은 들어요. 두 가지 측면에서 대도시의 상승 측면, 소도시의 상승 요인 측면에서 그리고 광주 전반이 유동성과 유동 개통 선후 관계에 유의되지만 이런 건 있습니다. 대시양이 아니라 이건 광주 전반에 대한 얘기인데 어떻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일단 신규 중액의 신축이라든가 준신축이 가장 먼저 올 것 같아요. 그게 상무역이나 저는 난광주역 근처에 있는 오늘 말씀드렸던 아파트들일 것 같고 그 뒤에 신규 중액 지역의 준구축. 근데 이거는 사실 두 지역 모두 중구축이 많지 않고 오히려 상무지구에 있는 기존 90년대 아파트들 걔네들이 오를 수도 있겠죠. 더군다나 새로 개통되는 2호선이 쭉 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신설 라인의 신축. 그러니까 상무지구에 있던 기존 90년대 아파트들은 이쪽에 속하고 신설 라인의 신축이라고 하는 거는 2호선 1단계 개통되는 선을 따라서 이미 건설사들에서 그걸 생각하고 분양들을 다 했던 것 같던데 아까 가격표 보니까 그 신설 라인의 신축들이 즉각적으로 영향을 받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외 지역의 신축, 대시양이 여기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전반적인 구축이 받을 것 같은데 다만 대단지 중심이고 다만 지방에서 대단지는 1000세대 기준으로 자르기는 좀 애매하고요. 700-800세대 이상급이면은 아마 기본적으로 대단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순서대로 받지 않을까. 따라서 똑같은 돈으로 이 지역에 있는 아파트들을 살 수 있다면 이 순서대로 구입하시는 게 나쁘지는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올려드린 영상이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 한 줄 표현이요. 변화의 광주입니다. 어떤 전철 노선이 이렇게 개통된다는 건 당장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상당히 큰 변화들을 불러오게 됩니다. 광주도 이제 드디어 2개의 노선이 개통되는 도시가 되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그에 따른 주택 가격이 그 안에서의 변동들은 지속적으로 벌어질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미리 내년도에 개통되지만 그게 아직은 많이 반영이 되지 않은 것 같아서 광주에 이제 처음으로 있는 두 노선의 결합이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찍어본 영상이고요. 다만 어디까지는 이제 제가 개인적인 생각이고 제가 특히나 광주 분들의 어떤 성향이나 이런 걸 정확히 모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잘못 인지한 것도 있을 수 있다는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상에 있어서 다양한 정보를 취합하는 과정에서 잘못 인지한 것들이 특히나 제가 촌놈 시리즈 할 때는 특히나 잘못 인지한 것들이 많을 수 있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고요. 투자는 개인 책임이라는 거 항상 유념하시고 투자에 임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알림 설정, 구독 부탁드리고요. 115만 해용 부동산 카페 아름다운 내 집 갖기 분양조 공식 단톡방을 첫 댓글에 달아드릴 겁니다. 들어오시면은 개인적인 여러 가지 질문들 하시면 제가 답변 드릴 수 있는 거는 답변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좀 더 정확하고 유익한 투자 소식 갖고 찾아뵙도록 하고요. 광주광역시에도 앞으로 분양 계속 있을 것 같은데 보니까 좋은 단지 생기면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